안전벨트를 매는 것이 과거에는 자유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매면 좋지만 안 매면 어쩔 수 없는 자유 의지에 맡긴 것이었어요. 근데 자꾸 교통사고가 나면 안전벨트를 그렇게 매라고 홍보를 하지만 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것만 맸다면 살았을 사람들이 아까운 목숨들이 자꾸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뭐냐? 교통법을 개정해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벌금을 무는 법을 강제로 만든 거예요. 법이라는 건 그처럼 강제성이 있는 것입니다. 포괄적 차별 금지 법입니다. 법에는 항상 제재가 따라요. 그리고 기준이 있습니다. 법은 이상 만들어진 다음에는 꼭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악법도 지켜야 하는 법이다. 그런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쁜 법이 만들어지면 안 됩니다. 나쁜 법이 만들어지면 반대한 사람도 지켜야 되고 찬성하는 사람도 지켜야 되고 아는 사람도 지켜야 되고 모르는 사람도 지켜야 하는 무서운 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알기 때문에 반대하러 온 겁니다. 국민들 99%는 몰라서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이 대낮에 전국의 원근 각처에서 자발적으로 모인 우리를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해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더 이상 필요 없는 나라입니다. 왜? 멀쩡한 헌법이 있거든요.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따라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문화적으로 차별받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역으로 우리나라는 이미 차별금지법이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왜 포괄적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넓은 범위로 차별을 금지하자는 법을 이렇게 제정하려고 몸부림을 칠까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살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먹고 살 문제가 산더미입니다. 경제는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고 자영업 공실률은 20%, 30%, 40%까지 육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 젊은이들은 멀쩡한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안 돼서 난리고 그러다 보니 결혼의 정년기를 놓치고 결혼이 늦어지다 보니 아이 출산을 못해서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제꼴찌입니다.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걱정합니다. 저러다가 대한민국 망한다고. 근데 정치인들은 걱정을 안 합니다. 차별금지법을 사정에 이런데도 불구하고 국민들 먹고 사는데 모든 역량을 동원해도 세계 경쟁 국가에서 지금 어찌 될지를 모르는 이런 상황인데도 이 법을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동기가 결코 순수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5%만 보고 정치하겠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5%의 지지율을 먹고 받아서 계속해서 국회의원 해보겠다는 심산인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속어사회를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안일하게 있는 것은 바보와 같습니다. 대다수의 상식 있는 국민들은 자기 자식들이 학교에서 지금 나쁜 성교육을 받고 혐오와 차별이라는 범죄 행위로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무슨 교육 받고 다니는지 아십니까? 광주 학생인권조례 통과돼 가지고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과거에는 눈뜨고도 볼 수 없는 사파 교과서를 보면서 음란 교육 받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요 영적으로 똥바가지를 뒤집어 쓰고 오는 거예요. 눈동자가 휙 달라져 가지고. 그래서 설문조사를 하면 미혹돼 가지고 동성결혼을 50% 이상 찬성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혐오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름으로 우리 자식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예견하는데 이 나라가 이대로 가면 우리 눈앞에서 자식들이 동성애자가 되고 더 나아가 성전환 수술을 하고 우울증에 시달려 자살로 내몰고 있는데도 아무 소리 못하는 피눈물 흘리는 세상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선택을 박탈당하고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나 윤리적 신념에 의해서 정당한 발언을 하지 못합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금남로 한복판에서 우리의 의사를 이렇게 모여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절대로 통과되면 안 된다고 집회라도 할 수 있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동성애자들은 환한 대낮에 벌거벗고 활개를 치고 다니지만 그들을 반대하는 집회는 할 수 없는 역차별 세상이 열립니다. 제 말이 가짜뉴스 같으십니까? 제 말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기 위해서 과한 표현을 쓴다고 생각하십니까? 서구 사회가 지금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단순한 동성애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기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기업에서 원하는 사람을, 그리고 능숙한 사람을 쓰지를 못합니다. 채용에도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이 학교 교육에서도 대놓고 음란 교육을 받게 되고 교회에서는 신천지 이단을 이단이라고 하지 못하고, 옛날에 얼마 전부터 지금 한국계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길거리에서 도방전도하면 고성방가죄로 신고당해가지고 경찰이 출동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10년, 2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개구리가 물속에서 뜨뜻해지더니 이제는 익혀서 죽기 직전에 와 있습니다. 이래도 잠이 오십니까? 이래도 내 자식만 잘 키우면 됩니까? 이래도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됩니까? 이래도 여러분 노후에 연금 딱딱 나오면 그걸로 족하십니까?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꽃은 10일을 못 가고요, 젊음은 30년을 못 가고요, 인생은 80을 못 넘습니다. 우리요, 곧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때 무슨 말 하시려고 합니까? 무엇하다 왔다고 하면 무슨 말 하시려고 합니까? 이대로 우리나라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되고 나면 국민 대다수는 말하는데도 눈치 봐야 합니다. 강단에서 설교자들이 삐죽삐죽하고 눈치 봐야 합니다. 잘못되면 징벌적 배상금 3천만 원 물러야 되고, 피해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고발하면 500만 원 이상 3배에서 5배까지 민법으로 처벌받아서 벌금 내야 합니다. 이 법이 손설 의원이 발의한 내용, 그 내용 안에 이미 3천만 원, 500만 원 이상이라는 숫자까지 명시되어서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역사의 변곡점에서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해주셨던 용기 있는 호남 애국 시민 여러분, 저도 광주에서 학교 다녔습니다. 5.18 민주화에 초등학교 때 겪으면서 팔이 잘린 사람도 있었고, 우리 사촌 형님은 전남대학교 다니다가 맨발로 5.18 사태 고향 땅으로 산 넘어서 도망온 역사가 있습니다. 6.29 선언을 이끈 것이 광주였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민주화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호남 애국, 특별히 깨어있는 성도들이 이 역사의 중요한 시점에 무엇을 해주셔야 되냐면 자유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상식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 땅의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여러분이
정치인들은 항의해 주시고 방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행동해 주시면 막아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